나의 치열했던 생존기 세 번째 이야기이다. 여고 시절 첩첩산 중 태백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다. 겨울이면 얼음이 꽁꽁 어는 다락에서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치열하게 공부했다.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다.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 태백을 벗어나 서울로 상경했다. 시골에서 올라와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절, 언니와 화장품 가게를 하며 가게와 학교를 오가는 생활을 했었다. 요즘처럼 학자금 대출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었다. 가난했던 그 시절, 오로지 대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 달렸던 것 같다. 이번 기억은 방학 때 일인 것 같다. 내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과외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외 알바는 할 수가 없었다.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 사정도 많이 안 좋은 때였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었다. 요즘과 같이 음식점이나 카페 알바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다. 편의점이 처음 생긴 것이 1982년이라고 한다. 요즘이야 흔한 게 편의점 알바지만 그 당시에는 편의점도 귀했고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었다. 편의점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던 것 같다.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횡단보도 교통정리가 전부였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알바는 경쟁이 치열해서 하기도 힘들었다. 나는 인형 그리기를 정말 좋아했었다. 중학생 때 수영복을 입은 인형 위에 교복이나 드레스, 한복 등의 옷을 입히는 놀이가 유행이었다.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은 흰 캔티지 한 장씩 가지고 와서 인형을 그려달라고 줄을 섰었다. 그렇게 인형 그리기를 좋아하는 나에게 딱 맞는 종이 인형 만들기 부업이 있었다. 요즘 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 자이언트 꽃이라고 해서 사람 키만 한 꽃을 장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 꽃을 만드는 종이인데 일반 종이가 아니라 수입 종이로 가늘게 주름이 져 있어서 자유자재로 펼치거나 말아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종이이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나에게 그 일이 적성에 잘 맞았다. 당시에 주로 만들었던 것이 한복을 입은 춘향이와 이도령 인형이었다. 요즘 같았으면 사진이라도 많이 남겨놓았을 텐데 그 많은 인형을 만들면서 사진 한 장 남겨놓지 못한 게 아쉽다. 지금 기억으로는 퀄리티 높은 수제 인형이었던 것 같다. 인형 만들기 부업을 하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개당 단가만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독자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거래처를 뚫은 곳이 남대문에 있던 세로나 백화점이었다. 지금은 세로나 백화점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무슨 일이든 시작을 하면 끝을 빨리 봐야 하는 성격이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미루는 법이 없었다. 바쁠 때는 밤을 새워가며 인형을 만들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항상 힘들었다. 언니가 뒤늦게 대학교에 입학했고 군대 갔다 온 오빠도 함께 대학생이었다. 2명 또는 3명이 대학 생활을 해야 하니 경제적으로 항상 쪼들렸다.
등록금은 언제나 추가 등록 마감일에 간신히 맞춰서 냈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엄마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고생을 참 많이 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5.18 사건이 있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당시 학생들에게 엄청난 이슈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열망이 담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비상계엄 해제와 전두환 퇴진을 외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신군부는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했고 공수부대는 시위에 참가한 학생뿐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인까지 무참히 폭행하고 살상했다. 5.18 민주화 사건이 배경이 된 영화가 택시 운전사이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년이 온다 역시 5.18 사건을 다룬 소설이다. 내가 학교에 다니던 83년도에서 87년도 사이에는 학생들의 데모가 일상이었다. 학생회관에서는 5.18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 담긴 끔찍한 현장을 본 학생들은 흥분했고 영상이 기폭제가 되어 혈기왕성한 학생들은 들풀처럼 일어났다. 매일이다시피 교문 앞은 전경과 학생들이 대치하고 있었고 교문 입구에는 화염병과 벽돌 조각, 체류탄 깡통이 나뒹굴었다. 매캐한 체류탄 냄새에 눈물 콧물 흘리며 다녔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5.18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나 역시 집에 있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5.18 당시 광주에서는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떤 학생들은 5.18 사건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데모를 했고 어떤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었다는 자유로움과 성취감에 도취되어 열심히 미팅을 하러 다녔다. 그러나 나는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뛰어야 했었다. 우아한 모습으로 유유히 떠있는 백조의 겉모습은 무척이나 여유롭고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그렇게 떠있기 위해 끊임없이 필사적으로 발짓을 하고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대학교에 다니는 내 모습이 부럽기도 했을 테고 낭만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치열한 일상 속에서 멈출 수 없는 시계추처럼 매일 시간을 다투었다. 백화점에 인형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종류가 필요했고 난 머리를 써가며 새로운 인형들을 만들었다. 화려한 캉캉 드레스를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춘희 인형을 만들었다. 하얀색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 인형도 만들고 멋진 양복을 입은 신랑도 만들었다. 드레스를 입혀야 화려하고 예뻐 보여 주로 드레스를 입은 인형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다. 세로나 백화점 선물 코너에 가면 천정에서 늘어진 낚싯줄에 내가 만든 인형들이 하늘거리며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인형이 한물 가면서 종이 인형은 변형이 되었다. 인형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머리만 만들어서 비누 공예 위에 꽂았다. 그때의 비누 공예는 지금과 조금 달랐다. 하루핀을 비누에 꽂은 다음 지그재그로 리본 테이프로 모양을 만들어 예쁘게 감싸준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장식을 하는데 인형 머리는 비누공예 장식에 사용이 되었다. 5060 세대라면 이런 형태의 비누공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비누공예에 사용되던 종이 인형은 그 후 아기들을 위한 모빌로 발전되었다. 나비나 꽃 등을 만들어서 낚싯줄에 매달아 모빌을 만들었다. 종이 주름지를 이용한 공예가 지금은 이벤트용 자이언트 꽃장식에 쓰이고 있다. 사람 키만큼 큰 꽃을 만들어서 이벤트나 파티 행사에 사용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종이 주름지를 이용한 다음 작품은 어떤 게 나올까 궁금해졌다. 내가 뭔가 만들어 볼까? 이 글을 쓰는 동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머지않아 재개발로 인해 추억 속으로 사라질 세운상가에는 비누공예품과 수입 주름종이 등을 판매하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 들러 재료를 샀던 기억이 지금도 아련하게 떠오른다. 젊은 시절이, 대학 시절이 좋았던 사람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의 대학 시절은 고단했었다. 그러나 고단했던 대학 생활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핍이 오히려 내게 든든한 자양분이 되어주었다. 나는 결핍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힘들었던 기억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공한 삶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난 지금도 근면성실하게 생활하고 지금도 꿈과 목표가 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80이 넘어도 현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게 된 것 같다.